오늘 볼까요? 자, 문제 3번. 개발계획에서 옳지 못한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무슨 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요걸 개발계획이라고 그러죠. 개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자, 이번에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아까 3번 동의요건 했죠. 그러니까 동의요건은 환지 방식이 꼭 들어가야 돼요. 환지 방식. 4번 면적 100만 이상은 기능이 상호조화를 이룬다. 330만이야. 그래서 아예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 이 도시개발법 100만은 딱 정해진 게 뭐냐면 우리 지정 절차에만 있어. 지정 절차, 공청회. 100만 이상이 뭐 한다? 공청회 한다. 또 협의할 때, 국장과 협의할 때 그게 얼마다? 100만이다. 원래 우리 협의면 관계행정이죠. 관계행정. 늘 우리 협의 그럼 누구야? 관계행정. 근데 누구하고? 국장. 100만은 관계행정이 아니라 누구다? 국장. 이럴 때만 100만이 딱 두 번 써요. 그러니까 숫자 이 법은 딱 100만 나오면 두 번만 쓰시면 돼. 무슨 절차에서? 지정 절차에만 있어. 지정 절차 의견 들어 그럴 때 뭐? 공청회. 그때 100만 이상 공청회야. 또 원래 관계행정과 협의하는데 100만 이상은 누구하고? 국장과 협의한다. 이럴 때요. 두 번만 쓰시면 돼. 자, 330만은 기능 상호조화 이럴 때죠. 자, 5번의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이나 시장 등에 뭐 받아?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죠. 하나 신설한 게 요청에 누구도? 시행자도 요청권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4번, 5번 해결됐고 6번 딱 그런 거 보면은 뭐 시험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 아니고 만든 문제지. 개발계획에서 포함 해당하지 않는 거 하면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 뭐 그건 기본이야. 자, 7번 문제가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개발계획 변경할 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물었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1번. 원래 너비가 12m 미만이면 동의가 필요 없어. 12m 미만. 근데 15m 나왔으니까 그거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 그냥 답 하나 외우시면 돼. 너비 하나만 도로. 다른 거는 너비가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와도 답이 별로 잘 안 돼. 무조건 도로. 12m 미만 동의 필요 없다. 12m 이상 나오면 동의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8번 문제.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이렇게 물었죠. 아까 네 가지 있었지. 그때가 3번 도시개발구역 밖에 있는 지역에다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그래서 3번이 답이죠. 9번 문제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원래 우리가 공유 그러면 몇 명? 한 명이야. 근데 집합건물법의 구분 소유자는 1인이 아니라 각각이야. 각각. 그러니까 늘 나오는 어느 법률이든 마찬가지예요. 공유 그러면 그 중에 한 명. 근데 집합건물법의 구분 소유자 이렇게 나올 때는 각각. 2번 개발계획 변경하기 전에 변경을 요청하기 전 동의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뭐한다?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요청밖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됐어. 변경이면 당연히 변경됐냐? 변경 전이야? 변경 전. 다른 말로 기존이야. 기존 소유자의 동의서 기존에. 근데 이제 기존이라고 쓴 책도 있고 변경 전이라고 쓴 책도 있어. 두 가지 똑같은 말이야. 기존이든 변경 전이든. 역시 4번도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됐으면 역시 기존 아니면 변경 전. 상식 문제겠지. 3, 4번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읽다 보면 뜻이 보여. 5번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제외야? 포함. 어느 때는 포함?
동의 받을 때는 포함, 소유할 때는 제외. 두 가지 구분해 주셔야 돼. 작년도 시험에도 지문이 3번이나 나왔지 이게. 국공유지 포함하느냐 제외되느냐 이게 40문항 중에서 3번이 나왔다면 한두 번이 아니야. 3번 지문 문제가 3개가 아니라 지문이 3개 나와서 근데 거기서 답이 1개가 있었지. 그럼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거든. 앞으로 무조건 국공유지는 포함 제외 기억해야 돼. 동의라는 말이 있으면 포함, 소유할 때 그러면 제외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별로 우리가 어렵지 않은데도 시험장 가면 이게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해. 10번 문제. 개발계획에서 올바른 것. 1번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당의 기본이나 광역에 부합되게 수립하라. 답이죠. 2번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세부 목록은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포함돼. 하여튼 어떤 계획 나오든 몰라도 그냥 다 포함 그러면 돼. 무슨 계획만 빼고? 지구단위 계획만 빼고.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고 한다. 근데 그 다음 줄에 그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나왔는데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자, 5번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방법은 시도조례 국장. 하여튼 계획 문제만큼은 수립 기준, 작성 기준 나온 모두 국장이에요. 자, 지정권자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정권자는 한 사람이 아니죠.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에요. 요 도지사에는 자치도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제주도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 다시 원칙 가면은 시도지사. 근데 도지사가 어디에는 대도시에는 위임해서 시도 대도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직접 지정하는데 또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요청이니까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이렇게 지정 요청이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 뭐를 필요로 해? 자문을 거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자문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려면 지정 요청자가 나오는데 원래 요청이니까 아랫사람인데 요 시도지사는 본래 지정권자니까 요청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만 요청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사람들한테 지정해 달라고 뭐 하는 경우 제안할 수 있다. 요때 제안은 시행자가 되죠. 그러니까 시행자들은 직접 여기다 할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 시장 등을 통해서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한테는 직접 지정을 뭐 할 수도 있다? 제안할 수도 있다 여기 나오지. 자, 그게 누구냐면 공공기관의 누구? 장일 때. 원래 공공기관은 시행자예요. 공공기관은 시행자일 때는 시장을 통해서 제안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안한다. 그네요. 또 하나가 정부 출연기관. 출연기관의 장. 역시 정부 출연기관은 시행자지만 거기 사장일 때는 직접 제안한다. 자, 면적 얼마? 30만. 요거 이상일 때는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문제는 요 시행자죠. 시행자 중에서 12개 시행자가 있다고 그랬죠. 12개 시행자인데 누구누구는 제외한다?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번호로 하면 1번 시행자. 항상 1번은 국가하고 지자체죠. 1번 시행자는 다 저기가 뭐야? 다 자기가 지정권자고 요청하고 하는 거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근데 조합은 6번 시행자인데 이 6번 시행자 조합은 아직 설립되지를 않았어.
지금 지정 단계니까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들은 제한을 하더라도 제한에 대해서 무슨 요건이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동의라는 말은 민간. 그럼 민간이면 자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바로 이 토지 소유자가 5번 시행자거든. 그러면 4번까지가 공공이거든. 4번이.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2번이 누구? 요 공공기관, 3번이 정부 출연기관, 4번이 지방공사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공시행자니까 제한은 하지만 뭐는 필요 없어? 동의는 필요 없지. 그러면 동의 요건이란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오로지 누구?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라. 근데 여기에는 지상권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은 여기만 필요하다. 그리고 제한 들어가니까 수용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되죠. 자, 수용 여부 몇 월 안에? 1월 안에 통보하고 얼마 연장? 1월 연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한 들어가면 항상 비용 부담 나온다. 자, 비용 부담은 자, 협의한다. 제한한 사람하고 제한 받는 사람하고 협의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자, 우리 그 기본적인 지정권자 기본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둘 이상 시도나 대도에 자, 뭐에서 걸쳐 있다. 자, 걸쳐 있다. 그럼 뭐 해야 돼? 협의. 여기서 주의할 거 협의하여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들이 지정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자를 한 사람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원래 불성립되면 그동안에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도지사나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도지사는 없다. 왜? 이미 둘 이상 시도니까 도가 다르니까 누가? 국장. 같을 때는 도지사. 근데 여기는 같을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미 같은 도가 아니라고 돼 있기 때문에 누가 한다? 국장이 바로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바로 지정권자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요 놈을 갖고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응용해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자, 문제 한번 보죠. 11번은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지정권자 될 수 없는 자. 그러면 누구? 3번의 시장군수는 될 수가 없겠죠. 자, 다음 장 넘겨서. 자, 12번에 그 지정 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자, 도시개발구의 원칙은 시도나 대도가 지정하죠. 자, 2번 면적이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무슨 기능?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고. 자, 3번에 지정 대상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틀렸지? 소유자라고 돼 있어. 소유자니까 여기에 해당되잖아 지금. 그럼 소유자는 지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해야 되는 거야. 용어 자체가 틀려서 끝에가 지정 요청이 아니라 제안이고, 제안할 때는 동의 요건이 뭐야?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소유자가 시혜자 지정을 제한한다지 요청한다부터가 틀렸어. 그러면 항상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래서 틀리게 줄 때는 한 군데만 틀리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틀리고 저기도 틀리게 줘야 절대 이의신청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데 요청이니까 틀렸고, 또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만 필요한데 총수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틀렸고. 자, 4번 질문.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시도 대도에 걸치면 시도 대도가 뭐하여?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불성립되면
국장이 지정한다고 그랬죠.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제되면 환원 폐지되죠. 환원 폐지돼. 기억나요? 근데 이제 사업이 완료돼서 해제되면 환원 폐지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13번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물었죠. 자, 국장하면 항상 국가일 때. 2번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 그러니까 중앙행정이네. 그러면 끝에가 지정을 뭐한다? 요청. 이때는 규모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10만 써놓으니까 또 30만 혼동해서 틀렸다고 그러면 안 돼. 장관이 요청할 때는 면적 상관없죠. 자, 다음에 3번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다. 뭐가 틀렸을까? 지방공사는 자 요청권이 없어. 자, 이게 봐봐요. 요청이 누구야? 중앙행정만이 요청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또 공공기관 장도 아니네. 지방공사니까. 그럼 제한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요청도 못하고 제한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역시 두 개를 다 틀리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답이 되는 거거든 또. 대신에 4번 토지주택공사 누구 사장은 30만 제곱미터라면 지정을 뭐한다? 제한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토지공사 사장은 되지만 지방공사는 아니야. 그 다음에 5번이 자 천재지변일 때죠. 자 14번도 아닌 거. 자 지문 몇 개 보죠. 2번 지문. 시장구수가 요청한다? 안 되지. 시장구수 요청 어디야? 여기서만 요청하네. 시도지라. 장관에게는 못하는 거야. 지금 문제가 장관에게 하는 거니까 시장구수 요청한다. 틀렸지. 답이야 그게. 그리고 자 3번 지문.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한다? 제한한다. 요럴 때 장자 빠지면 틀려. 장자 간단하지만 장자 하나 빼놓고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은 항상 뒤에가 장자가 붙고 얼마 이상 30만 이상일 때 제한하죠. 나머지는 해드렸고 15번 지정 제한에 대해서 틀린 거를 찾아라. 지정 제한 1번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포함이 아니라 제외해야지. 제외하고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제출하여 자 특광 자 그냥 시장 등한테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민간사업 시행자가 지정을 제한할 때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 거기 누구 포함? 시상권자. 자 3번은 지정을 제한하면 수용여부 통보를 몇 월 안에? 1월 안에. 그거 1개월 연장할 수 있죠. 자 4번에 비용부담 협의하여 그 다음 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번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그때 서류는 어디다 낼 거냐 그 문제죠. 면적이 가장 큰 지역. 그러니까 걸쳐 있을 때 서류 제출하라 그러면 면적이 가장 큰 지역에다 제한 서류를 제출한다요. 16번도 일제 실제 기출 문제야. 보너스 문제로 나온 거지.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죠. 17번 규모 문제. 그럼 규모도 오늘 같이 한번 또 외워보세요. 그 책 보지 말고. 도시개발구역에서도 규모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 도시지역 아니냐, 자 도시지역 왜냐,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 도시지역 안에 어디는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 그래 놓고 기본이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단 공업만 3만 이상. 이렇게 그냥 해결하시면 돼.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도시지역 안에서는 보전 녹지 빼고 1만 이상, 뭐 주거 상업 다 1만 이상인데 공업만 3만 이상. 그럼 도시지역 외쪽의 원칙은 얼마?
30만 이상이죠. 예외로 10만 이상 나온다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교육청하고 동의야 협의야? 협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10만은 동의고 이쪽은 협의한 경우 그때 얼마? 10만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꾸 나오는 내용이야 이게. 자, 틀린 걸 찾아라니까 3번이 틀린 이유. 녹지는 틀렸지. 녹지에서 어디 안 돼? 보존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연이나 생산이라고 나와야지 녹지 나오면 안 되죠. 자, 다음 장 18번에 1번 옳은 것은 주거지역 얼마? 1만 이상. 나머지 틀렸으니까 찾으시면 되지. 자, 19번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한 경우를 물었어. 지정 가능한 경우 1번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2만의 주거지역. 답이네. 주거지역은 무조건 얼마? 1만 이상. 자, 2번에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에 공업이니까 얼마? 3만이 남아야지. 3만 이상. 그러니까 3만짜리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0만 제곱미터의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틀렸죠 이게? 왜 틀렸어? 국장이 한다는 말은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거든. 협의하면 면적은 상관없는데 어디는 안 돼? 자연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연이 안 돼. 그래서 국장이 이름 써지고 국가균형 그 말은 협의한다는 이야기가 다른 장관하고 협의할 때는 면적 따지지는 않아. 그런데 어디는 안 돼? 자연은 안 된다고 그랬지. 4번에 시도지사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관리가 끝에 나왔으니까 도시지역 외죠? 30만이 나와야지. 30만. 10만이 아니라 30만. 자, 5번에 시장 등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천의 자연녹지. 자연녹지 얼마? 1만. 이거는 가장 기본이 1만 이상이거든. 대신에 보전녹지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자, 20번 문제 틀린 걸 찾아라. 자, 2번부터 자연녹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이 아니라 1만 이상. 3번 계획관리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에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이고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시행자가 지자체에 나왔으니까 동의받을 필요 없다. 5번에 군수가 지정을 요청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 들어야 한다. 당연히 주민 의견 청취 필요하죠. 자, 21번은요. 요약집 64 이렇게 써보세요. 거기다. 그래서 요약집 64쪽을 한번 보시고 맨 위에 보면 그 지정 규모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지정 규모 발음을 설명했고, 2번 보세요. 예외. 바로 그 부분을 내놓은 거예요. 미개발 지역의 지정. 원칙, 자연 생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밑줄 그어졌죠. 뭐가 가능?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 같은 광역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 그러면 뭐가 가능한 쪽? 개발이 가능한 쪽. 참고로 개발이 가능한 용도가 뭐예요? 주상공 이런 용도로 정해져야만이 개발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외가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못하는 건 아니고 두 군데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두 군데 어디예요? 자연하고 계획관리야. 어차피 이 두 군데는 그나마 개발 가능이 된다고 그랬지. 자연 녹지는 보전을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야. 계획관리는 다시 나중에 뭘로 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거든. 그러니까 계획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어디만큼은 자연 녹지 계획관리만큼은 지정할 수도 있다 하는 뜻이고, 그 밑에 거 그 면적 상관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까 배웠던 취락, 개발진흥, 지구단위
그 국장이 협의한 지역. 하여튼 협의 그랬을 때는 어디 지역 제외? 자연은 제외한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 자, 그래서 21번이 거기에 관한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거기에 들어갈 것이 자연 녹지가 답이 되겠죠. 자, 22번이 지정 절차예요. 지정 절차. 자, 지정 절차 여기다 요약집 66 쓰시고 절차도 한번 다시 한번 저 설명할 테니까 66 봐보세요. 자, 지정 절차하면 맨 처음에 뭐부터 하죠? 기초조사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용어가 공람 또는 공청회야.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두 개 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놈도 하고 이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까 뭐뭐 한다? 협의하고 심의한다. 심의해서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할게요. 지정고시 지정권자가 하는 거죠. 근데 지정권자는 자 시도 대도를 원칙으로 하고 국장도 있죠. 요때 이 사람들이 지정고시였으면 항상 국장한테 뭐 한다?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시험에서 시도나 대도가 지정했을 때는 누구한테? 국장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맨 처음에 기초조사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필요한 사항이죠. 필요한 사항 뭐 한다? 조사하고 측량. 이게 늘 기초조사야. 그런데 요 뒤에다가 하여냐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요거 시험 문제라고 그랬지. 여기는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항상 기초조사 나오면 여러분 시험에 딱 두 군데로 구분하면 돼. 국토계획법에서 계획의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 여기는 그냥 할 수 있다 요거 하고, 여기서 공람하고 공청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뭐냐면 공람이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을 공람으로 하고, 여기는 공청회, 공청회로 이건 전문가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는 것은 공청회로 한다 이 내용이야. 그런데 이 주민 의견 청취는 원래대로 하면 우리 어디다 주민 의견 듣죠? 공고니까 공고부터 하죠. 실제는 공고, 공람. 여기도 어떻게 공청회도 공고, 그 대신에 여기는 공람해 안 해? 이건 안 하지. 공청회는 미리서 며칠 전에 하고 되어 있으니까 날짜가 없어. 그럼 여기에 공람은 무조건 며칠인가요? 14일 이상이죠. 자, 어디다 공고해? 신문 등에다. 지금도 신문 등에다 공고해. 여기도 그럼 어디에다가? 신문 등에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똑같은 공고를 하되 요건 날짜를 나중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건 개최 배정이 며칠 전에, 여기도 14일 전에, 똑같은 날짜는 14일 전에 신문에다 공고하는 거고 몇 회 이상?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의무적 사항이야. 꼭 들어야 돼. 근데 여기는 임의적 사항이란 뜻이야. 그럼 임의적이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면적이 아까 얼마? 100만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올 때만 뭐 한다? 공청회.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인 공람은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요놈하고 지금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뭐도 해야 돼? 공청회도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서 공청회는 무조건 임의적이니까 얼마 이상? 100만 이상일 때만 하는 절차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는 자 신문에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면 어디에 한다? 공보에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신문에 해야 되는데 10만 미만 어디에다? 공보에다 공고한다. 요 근래 시험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항상 공람 공청의 기본 문제가 요건 꼭 해야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경우가 면적 얼마? 100만 나올 때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꼭 신경 쓸 경우야 10만 미만. 10만 미만은 신문에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어디에다? 공보에 공고한다. 그쪽이 시험 문제야. 그 다음에 협의니까 우리 늘 배운 대로 누구하고 협의해? 관계, 행정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지. 여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런데 아까 배운 대로 여기가 면적이 얼마? 100만 나왔거나 또는 개발계획이가 무슨 계획이? 국가계획 그런 거 들어가. 그러니까 100만 이상이거나 100만 이상
또는 개발계획에가 무슨 계획? 국가계획. 요런 게 들어있으면 누구하고? 국장과 협의하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 놓고 이거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심의 생략.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정하려고 한다. 하여튼 요놈 써져 있으면 뭐를 생략? 심의 생략.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절차야, 지정 절차는. 그러니까 지정 절차는 우리가 순서적으로 똑같이 나오진 않아도 지문이 중간중간 쓰이는 지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필히, 자, 100만 이상 뭐 한다? 공청회 고거하고, 10만 미만이면 신문에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고, 또 100만 이상일 때 관계 행정과 할 걸 누구하고? 국장과 협의한다. 요거 들어가면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좀 가시면 되지. 자, 한번 이제 문제로 해볼게요. 자, 22번에 1번.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둘째 줄에 청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2번,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 개최하여 주민 전문가 의견 청취한다? 공청회 하려면 100만 이상으로 나와야 되죠. 3번, 공청회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다 공청회 개최 예정일 며칠 전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4번의 지정권자가 관계행정과 협의하는 경우에 지정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누구하고? 국장과 협의한다. 그럼 그놈이 답이죠. 5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하면 관계서류 시장한테 송부할 거고, 송부받은 시장들은 일반에게 공람해야 되겠죠. 날짜 며칠? 14일. 30일은 어디서만 나와? 도시정비법에서만 30일짜리가 14, 30일이 같이 나오고, 나머지 법률은 전부 다 공람하면 며칠로? 14일로 되어 있죠. 자, 다음 장 23번.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자,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도시개발 둘 이상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치게 되면 어디 쪽에다? 가장 큰 면적 쪽에다 낸다.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맞지? 원칙이라고 쓴 이유는 예외는 무슨 지구? 취락지구나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않는다 하는 예외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원칙 그 말은 예외가 있다. 예외 무슨 지구? 취락지구, 또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거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죠. 자, 3번은 맞고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 지정은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지, 그날에 해제된 것이 아니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규모가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 그거 순서 기억나나요? 자, 원칙은 우리가 개발계획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죠. 자,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줄여서 이만큼만 할게요.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돼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신청을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인가 신청해야 되고, 자, 이 3년 안에 안 하면 3년에 무슨 날?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그 구역은 뭐 된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해제된 것으로 봤을 때 이 해제는 뭐 된다? 환원이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이죠. 자, 그럼 쭉 내려와서 수용 방식,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를 하겠죠. 자, 이때 요 공고, 이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이 되면 여기도 당연히 뭐 된다?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데 이때의 해제는 환원이나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은 구역 지정에서 요 인가 신청까지가 3년이고 안 하면 다음 날 해제. 이때 해제는 하여튼 공사 끝나기 전에 해제되는 건 전부 환원 폐지. 다 끝난 다음 날이 되면 해제가 돼도 환원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미개발 지역. 미개발 지역은 순서가 계획 먼저가 아니고 뭐부터? 구역 먼저. 도시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죠. 자, 그렇게 해서 무슨 지역으로 바꿔야 돼? 도시나 지구 단위로 먼저 바꿔놔야 돼. 그리고 나서 무슨 계획을? 개발계획을. 나머지는 똑같이 이제 실시계획, 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이제 날짜가 한 단계가 더 많죠. 구역 지정에서 계획 수립까지 몇 년? 2년 안에. 2년 안에 수립하라 이렇게 놨고 수립됐거든. 요 인가 신청까지는 몇 년? 3년 안에 인가 신청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정에서 여기까지만 그냥 3년이면 되는데 반대로 미개발은 계획이 아니라 구역 먼저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2년을 주고 다시 거기서 인가 신청은 3년을 줘. 그럼 역시 요 기간 안에 안 하면 각각의 무슨 날? 다음 날. 그러니까 2년이면 2년의 다음 날, 3년이면 3년의 다음 날. 자, 뭐 돼? 해제. 이때도 당연히 뭐 되죠? 환원 폐지되죠. 요건 맞아. 그런데 여기에 있는 2년짜리나 이 3년짜리가 각각 또 몇 년? 5년이 될 수도 있다. 면적 얼마? 330만. 이렇게 됐을 때는 자 2년짜리도 5년 안에 수립하고 수립했으면 인가 신청도 몇 년? 5년 안에 하라. 이렇게 달라지죠. 그거 차이예요. 그럼 이제 숫자 330만은 이제 두 군데 쓰이는 거 알겠죠? 자 330 아까 어디? 개발계획 수립할 때 기능이 복합적이다. 그때 330만. 요거 해제에 대한 예외 규정 나올 때 5년짜리가 얼마? 330만. 그때만 330만 두 번 쓰는 거예요. 100만짜리 두 번, 330만 두 번 이렇게 쓰인다고 보시면 돼. 자, 요런 내용이 자 해제 절차 문제예요. 자, 그럼 5번 지문. 사업 미시행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뭐 되면? 해제되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뭐 돼? 환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봐. 그런데 완료에 의한 해제는 환원 폐지되는 것 아니다. 다음은 24번 옳은 것.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만이 틀렸지? 시도, 대도, 국장이니까. 2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광업권, 어업권은 구역 지정 후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요놈이 답이죠. 자, 3번의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 시행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지정된 것,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틀렸지 그것도? 아니 다음 날도 틀렸지. 환지 방식이잖아.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지. 환지 방식으로 명시를 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야. 환지 방식 이런 말이 없으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고. 혹시라도 그렇게 답 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 환지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 아니라 환지 처분 공고일로 들어가야지. 환지 처분으로. 그다음에 아까 나온 무슨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포함된다. 하여튼 계획 물으면 다 포함된다. 무슨 계획 빼고는? 지구단위 계획 빼고는. 5번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인 경우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15만이 아니라 10만 미만일 때. 10만 미만일 때는 공보에 의한다. 아까 신문에 하지 않고 하는 거. 2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1번 결합할 수 있다.
2번 국가가 시행하면 환지 방식도 동의받을 필요 없죠? 받아야 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1번, 2번 다 틀렸어. 3번 광역시장이 개발계획 변경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소리 일반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돼? 공람 며칠 이상? 14일 이상 반드시 해야지. 4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제돼? 공고일에 다음날. 이렇게 환지 방식 없으면 그냥 공사완료 공고고, 환지 방식 써지면 환지처분 공고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5번이 사업의 공사 완료로 지정이 해제 의제되면 그 다음 줄 지정 전 용도지역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서 답은 5번이고, 26번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은 맞고, 자 2번 시장 등은 시군구 도시개발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한다? 요청할 수 있죠. 항상 요청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그때 심의 거친 게 아니라 자문 거쳤다는 말. 자, 3번은 됐고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계행정기관장, 시장 등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도 있다. 하나 더 누구의 요청도 있다? 시행자 요청도 있다 그랬죠. 3번의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틀렸지? 와 아니면 및 그러면 같은 말이지? 와나 및 그리고 소유자 종수 2분의 1에서 동의받죠. 그때 다시 한번 그렇게 동의받는데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면 동의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조합일 때는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겠죠. 27번 개발계획 설명이다. 옳은 걸 찾아라. 1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시도나 대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한다. 걸치면 뭐부터 해봐야 돼? 협의부터 해봐야지. 그래서 협의가 불성립돼야 누구? 국장이지. 항상 모든 법률에 걸쳐 있다 협의 들어가야 돼. 그래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 정해보고 불성립되면 국장이 지정하고. 자, 2번이 답이에요. 3번 환지 방식은 해제되려면 공사완료 공고가 아니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러니까 그럴 때 주의하라는 게 공고일 뒤에다 다음 날까지 써주었을 때 혼동하지 말란 이야기야. 환지 방식은 공사완료 공고일이 아니야. 환지 처분이니까 그런 것만 신경 쓰면 돼. 그러니까 환지 나오면 공사 완료가 아니라 환지 처분 공고일이다. 공고일 다음 날. 4번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인 경우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얼마? 10만 미만. 10만 미만이야. 미만. 자, 5번에 시행자는 개발계획 변경 요청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거지. 시행자가 직접도 틀렸어.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직접이 아니라 개발계획 변경을 뭐만? 요청만 할 수 있지. 요청만. 자, 28번 문제. 지정 해제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 무조건 틀렸어. 기억할 거 실시계획 인가신청은 2년짜리가 없어. 무조건 몇 년? 3년이야. 또는 1년짜리는 있지. 시행자 변경할 때 지자체정으로 한 좀 이따 해드릴게.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실시계획 인가신청 2년짜리라는 개념 나오면 없어. 2년짜리는 3년이야. 3년. 3년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뭐 안 읽어도 아시겠지? 특히 5번 같은 경우 자, 지정의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라고 볼 수 있다. 법으로 정한 사유야. 법정 해제. 29번이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좋았던 기출문제죠, 이게. 자,
자, 도시개발법상 무슨 지역이다? 자연 녹지고 또 취락지구고 산만이고 또 조합이고 또 환지 방식이고 거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은 맞아. 2번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된다. 왜? 환지 방식. 저 위에 조건이 환지 방식이니까. 그럴 때 동의 안 받는 경우를 기억하셔야 돼.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할 수도 있다. 지금 보면 이거 틀린 답이야. 그 당시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지. 필요시가 얼마야? 100만이잖아. 근데 3만밖에 안 냈는데 100만 하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게 동시였거든. 그 당시는. 자, 주민하고 공청회 동시 문제가 지금 별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은 안 맞아. 그럼 필요시 공청회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바꿔서 공보에 공고할 수 있다. 그럼 더 좋겠지? 공보에 공고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우리 주민의 의견 청취는 신문에 공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면적이 얼마야? 3만이니까 공보에 공고할 수 있다. 그럼 더 좋은 지문이지 그게. 지금은 공청회 개최하면 틀려. 엄밀히 말하면 공청회 개최한다. 그러면 오류야 이거. 이의신청해도 돼. 왜냐면 얼마인데 100만 이상인데 겨우 꼴랑 3만 줘놓고 필요하면 안 맞잖아 이 문제가. 옛날 거 문제라 지금하고는 안 맞으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라면 자 지금 3번이 지정 절차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을 실시해야 되는데 공보에 이럴 때는 공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원칙은 어디다 하는데? 신문에 하는데 10만 미만이면 공보에. 훨씬 더 좋지 그렇게 하면. 자 4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어디니까? 자연 녹지니까. 본문에가 자연 녹지니까 미개발이잖아. 그 다음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아니다. 무슨 지구니까? 취락지구라고 돼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좋아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해결되면 여러분 어지간한 문제 다 풀어내지 이런 게. 30번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 산업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뭐 단지 아니면 시가지 조성사업이죠. 자 2번 맞고 3번도 맞아. 자연녹지나 도시력 외에는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한다. 오른쪽에 4번 33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되는 날에 다음 날. 근데 이런 문제 낼 때 오히려 그 다음 날 내지 말고 5년 이렇게 낸 게 더 좋겠지 문제라면. 우리 이제 다음날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자, 다음날 모르는 사람은 말 그대로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거 낼 때 330만 하니까 왠지 미만인데도 5년 써놓으면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려면 그렇게 내면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이면 얼마다? 5년. 미만일 때는 그대로 2년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이 맞았죠. 조합인 설립 신가 신청할 때도 아까 환지 방식 동의와 똑같아. 뒤에 가면 다시 할 거예요. 이거는 조합 나오면. 자, 우선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쪽은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